안녕하세요. 국어만세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가 진행을 맡았어요. 저는 올가 국어에서 고등부를 총괄하고 있는 김희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두 분의 선생님과 같이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소개부터 간단히 드리고 그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올가국어 국어 강사 이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올가국어 국어 강사 에스더쌤입니다. 선생님들은 고1을 담당하고 계시죠, 지금? 네,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이번 주에 준비를 한 얘기는 사실 중등국어하고 고등국어하고 시험의 결이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조금 중학교 때 내가 공부를 좀 했던 친구들은 요 정도를 준비를 해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첫 시험을 그냥 별로 경각심 없이 들어갔다가 한 6, 70점을 맞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금 안 좋은 상황을 좀 막아보고자 고1 시험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을지를 되게 빠르고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이번 주는 고등국어 완전 해부라는 제목으로 첫 시험에서 망하지 않는 법을 간결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문학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그러면 네. 문학에서 중등국어는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죠. 그렇죠? 네, 거의 정해진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고등학교 올라와서 아이들이 범위가 없다는 거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안 배웠는데 내겠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많이 접하고, 사실 아까 6, 70점 얘기하시긴 했지만 이제 시험이 좀 어려운 학교들은 막 평균이 이제 40점대인 막 이제 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40점대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반 이상이 전교생에 이제 반 이상이 50점도 못 받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교가 뭐 수지 지역 같은 경우에 뭐 홍천이나 이런 학교들이 제일 대표적이어서 사실 일단 그거의 개념을 깨우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이제 또 설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친척 동생이 잠깐 한번 왔었는데 이제 예비고 1이에요. 딱 마침 그 동생이. 그런데 이제 어떻게 고등학교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한번 모의고사 혹시 풀어봤냐 하고서 풀려봤었어요. 그런데 일단은 아예 그냥 손을 못 대고 나 이거를 왜 해야 돼? 이런 질문들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 하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걸 제가 봐서 정말 생각보다 일단은 문학을 딱 배운 작품들만 배운 내용들만 공부를 하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낯선 지문들을 손을 댈 때도 어디부터 파악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지문을 봐야 할까 문제를 봐야 할까 선택지를 봤다가 지문이 어디로 우왕좌왕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제가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 사실은 이게 뭐 학교에서 발표는 해주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거기에 있는 지문들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은 그 지문 외의 것들이 너무도 쉽게 출제가 된다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중학교에서 막 올라온 학생들은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제 생각에는 문학을 외부 작품을 잘 보려면 낯선 작품을 어느 정도는 분석을 하고 조금 제대로 된 감상법으로 감상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올라가기 전에 문학 개념과 관련된 개념서를 무조건 한두 번은 1회독, 2회독은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중등국어는 내신 대비를 할 때 보통 이제 어느 학원이건 그 정해진 출판사와 관련된 문제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집으로 수업을 하시거든요. 뭐 체크라든지 뭐 이런 걸로 수업을 하시는데 고등국어는 물론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지만 뭐 3월 모의고사에 출제됐던 문학 작품이 나올 수도 있고 6월에 나왔던 게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폭넓게 공부하는 법을 배워야 하니까 서점에 가시면 문학 개념서가 굉장히 좋은 책들이 여러 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골라서 좀 보셔도 되고 아니면 혼자 공부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면 이제 학원이라든지 EBS를 이용하셔서 문학 개념을 한번 쭉 훑어주는 강의 이게 이제 개념어가 요즘에 수능에서는 중요하진 않아요. 개념어를 다 빼는 추세이기 때문에 개념어 사용을 지향하는데 아직까지 1학년, 2학년 내신에서는 문학 개념어를 그대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고1 올라오는 학생들한테 뭐 서리법이 뭔지 의인법이 비유법에 포함되는 건지 이런 걸 물어보면 비유는 그냥 은유랑 직유만 있다고 생각하고 의인법이 비유라는 걸 잘 몰라요. 그리고 의문문이면 다 서리법인 줄 안다든지 맞아요. 아니면 영탄적 어조 이런 걸 물어봐도 이렇게 찾는 법을 잘 몰라요.
사실 문학도 공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어를 제대로 잘 숙지를 하고 그걸 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지나 뭐 성복 이런 학교들은 사실 유명한 작가를 외부 지문으로 잘 내거든요. 그래서 아예 막 잘 알려지지 않은 작가를 출제하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전에 에스더 쌤이 이제 작가별로 수업을 한번 하신 적이 있잖아요. 예, 그런 수업들이 사실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유명 작가의 그런 대표작이 어떤 성향으로 쓰는지는 좀 알고 계셔야 어차피 외부 지문 나와도 대표작의 성향과 크게 벗어난 걸 출제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선생님 다른 의견 없으세요? 다른 의견이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번에 방금 시작한 얘기가 첫 시험에서 망하지 않는 법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고1을 맡으면서 느꼈던 점이 의외로 첫 시험은 봐주는 학교들도 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조금 쉽게. 맞아요. 그래서 첫 시험까지는 봐줄게 하고서 내가지고 학생들이 뭐 96점 받고 사실 국어 천재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3등급 나오고 그랬다가 그 너무 쉽게 다음 나와서. 시험에서는 또 70점, 60점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경우들로 제가 봤어서 첫 시험에서 망하지 않는 법이지만 첫 시험을 잘 봤다고 할지라도 학교가 봐줬을 수도 있겠다는 그러네요. 생각을 사람들이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험이 쉬우면 두 번째 시험은 당연히 그죠, 어렵게 어렵게 내다 낼 보니 텐데. 맞아요. 네, 맞아요. 진짜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풍덕이나 뭐 죽전 이런 학교 제외하고는 좀 첫 시험은 쉬웠다가 점점 계속 어렵게 내거든요. 그게 특히 수지고가 그래요. 그래서 첫 시험이 만약에 어려우면 1년 내내 이보다 쉬운 문제는 안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그나마 되거든요. 이게 제일 쉬웠겠거니 하고 맞아요. 생각해줘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다음엔 또 쉽겠지라는 생각은 사실 버리고 시작은 하는 게 좋긴 해요. 맞아요. 그 시중에 문학 작품을 조금 낯선 작품을 이렇게 압축적으로 볼 수 있는 책들이 되게 많지 않나요? 뭐 모든 것 시리즈라든지 맞아요. 맞아요. 진짜 그쵸? 많죠. 해법 시리즈라든지 그러니까 뭐 해법 문학이나 아니면 모든 것 시리즈 이런 것을 어차피 고등국어를 3학년 때까지 공부를 할 거면 조금 그냥 사전 느낌으로 구입을 해서 가볍게 그냥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고 모든 것 시리즈는 되게 책이 작거든요. 핸드북처럼 되어 있어서 그런 것도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법 문학은 시중에 이제 나와 있는 그 문제집 중에 학교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보시는 책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외부 지문이 많이 나오고 또 얼마 전에 그 해법 문학과 관련된 문제를 풀 수 있게 해법 문학 Q라는 책도 문제집이 나왔거든요. 이런 것도 괜찮고 또 이제 저하고 천재교육하고 같이 쓴 개념서 중에 백인의 지혜도 되게 충실하게 문학 개념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책도 추천을 드리고 개념이 다 완성됐다면 이제 2학년 과정으로 선행을 해도 되겠죠. 근데 일단은 1학년 때는 문학 개념을 완성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개념이 다 완성됐을 때 이제 조금 적용하는 문제, 뭐 기출이라든지 학력평가라든지 이런 거 문제를 풀어보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능 풀이법을 사실 내신에도 좀 적용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주신 개념이나 이런 게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모의고사 풀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문학을 꼭 제목을 먼저 뒤에 나오니까 그걸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특히 대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워낙 문제가 이제 낯선 외부 지문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작가 이름하고 작품 제목을 먼저 확인하면 아는 작품인 경우에는 조금 수월하게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첫 줄부터 내용을 막 바로 파악하기보다는 그런 걸 좀 파악하는 그런 요령들을 수능 문제 풀이법을 내신에도 적용해서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분당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문학과 관련된 복이 있죠. 선지 말고 보기. 맞아요. 보기가 굉장히 길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맞아. 어떤 작가의 어떤 작품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당시 시대적 배경이라든지 이런 걸 되게 길게 주는데 그걸 읽어보면 이제 거기에 분명히 문제를 풀 수 있게 가이드라인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학교 내신 시험 대비에 조금 적응을 이미 해버린 학생들은 그 보기를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냥 안 읽더라고요. 작품 지문하고 선지만 읽고 푸는데
문학은 사실 그 보기가 출제 의도가 분명히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왜안 읽지? 반드시 읽어야 되고 맞아요. 진짜 가장 거꾸로. 먼저 읽어야 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청취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자녀분들에게 조금 그 보기의 중요성을 미리 얘기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너무 좋은 말이었어요. 저번에 제가 맡았던 학교들 중에서 풍덕고등학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조가 시험범위였는데 그 시조가 외부 시조 시험범위였던 시조는 하나였는데 외부 시조가 3개였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비문학복이랑 엮어서 냈었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시간이 없는데 이게 너무 길어서 그냥 읽기 싫어가지고서 안 읽고 풀었어요. 맞아요. 의외로 아무도 안 할 것 같은 말이지만 거의 모든 학생들이 하는 말이라서 너무 중요한 말이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네. 맞아요. 뭐 분당의 낙생고 같은 경우도 보기에 이제 일부러 보기를 길게 넣어서 문제를 맞아요.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중앙고 같은 경우는 서술형을 굉장히 조건을 많이 주거든요. 문학 서술형을. 그러면 그 문학 서술형 조건이 많이 나왔을 때 어쨌든 보기에서 사고를 딱 한정해주는 기능을 하는데 그게 안 된 상태면 서술형이 정리가 안 돼서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문학은 보기를 조금 주의 깊게 읽으셔라. 그리고 보기에 제시된 정보를 분류를 해가면서 읽어야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3가지 정보가 나왔다면 3개로 끊어가지고 읽고 2가지 정보가 나왔다면 2개로 끊어서 읽어야 조금 그 출제자의 의도를 보기에서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또 수능형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학교에서는 수능형이라 생각하는데 또 학교별 특성이 좀 달라서 맞아요. 예전에 신봉은 좀 이상한 작품 나온다고 하지 않았나요? 신봉과 네. 네, 그렇죠. 예전에는 정말 보통은 해외 작가의 어떠한 시나 아니면은 소설 같은 건 잘 내지 안 않죠. 나오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카프카의 변신 같은 작품이 나오기도 했었었고 그리고 또 하나 이니스프리 호수섬이라는 시가 또 그것도 나왔었어요 예전에. 맞아. 네, 네, 분당의 네. 판교고도 예전에 그 헤르만헤세 수레바퀴 아래서를 냈었거든요. 어려운 그래서 고1 시험은 사실 정형화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희가 이제 다음번에 조금 설명회에서 주안점으로 들으셔야 할 것도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조금 학교별로 시험 유형이 많이 달라서 그걸 미리 캐치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학교에서는 그걸 다 수능형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수능형은 사실 아니죠. 예, 그런 거는. 그쵸? 그래서 약간 수능형을 표방한 또 특징이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또 풀이법 적용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요번 이제 문학을 첫 시험에서 망하지 않는 법, 시험을 잘 보는 법은 요 정도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개념어를 먼저 숙지를 하셔라. 그리고 외부 작품이 거의 무조건 출제가 되니까 외부 작품을 읽는 법. 그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시험장에서는 반드시 보기를 정보를 분류해서 2-3개로 끈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에도 유익한 정보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